네, 여러분들 궁금증 중에서 또 참 많이 이렇게 물어오시는 게 동물도 영혼이 있는가? 집에서 요즘은 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자, 동물들 키우는 건 좋죠. 키우다 보면 뭐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갈 때도 있고요. 제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도 있죠. 자, 그럼 이 죽은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식구처럼 워낙 아끼고 살았다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 다른 시간에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세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또 간략하게 넘어가죠. 당연히 동물들도 영혼이 있죠. 인간 세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끼치고 있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을 때, 뭐 구렁이 혹은 뭐 산에 가서 쓸데없이 사냥을 하다가 뭘 잡았는데 그 홀령이 혹은 집에서 기르던 개가 아니면 소가 어떠한 이상 행동을 해서 보니까 뭐 어떤 홀령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이게 자연신이죠. 이 4대 천왕 중에 다 동물이죠. 그 중에 뭐 상상의 동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 그러면 확인할 수 없죠. 뭐 주작도 이 하이브리드형 동물이에요. 주작을 보면 이 두꺼비 내지는 거북이와 뱀이 이렇게 한 몸뚱이로 합쳐져 있어요. 그 이렇게 거북이의 자라나 거북이의 얼굴 모양을 하고 몸 모양을 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슉 이렇게 뭐 이렇게 날리듯이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뱀의 머리입니다. 동물신이죠. 뭐 백호 그럼 흰 호랑이 동물신이죠. 이런 형태로 이 동물들도 영혼을 가지고요. 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영성을 띠게 되죠. 인간형의 어떤 신이 천상과 지하계를 장악하기 전에는 동물신, 그러니까 자연신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어요. 인간의 영성이 개발되는 게 굉장히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에는 자연신이 이 세상 우주 운행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은 뭐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집에서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는 경우에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많이들 슬퍼하고 당황합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보내야 돼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음, 태을이 이 길을 다시 걷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있어서 막 갈등을 많이 할 때 저를 잡아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어머니 하는데요. 충남 천안 그 성거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성거라는 곳에 천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잠시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도 추스리고 공부도 다시 좀 하고 하느라고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오신 그러니까 절이다 보니까 스님들이 많이 놀러 오시거든요. 스님들 몇 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담소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괜히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예요. 어떤 분이 천도제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대요. 넉넉하진 않고 가진 건 얼마 없는데 그래도 꼭 천도를 우리 애가 죽었는데 천도를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조율 끝에 300만 원을 받으셨답니다. 스님이 300만 원을 받아서 천도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제가 집에다가 자, 아이의 사주 정보를 주세요. 성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 모모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모가 어디 모모씨예요? 그랬더니 예, 어디 모모씨입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해김 씨다. 뭐 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적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특이한데 뭐 또 특이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영어 이름, 순수 한글 이름, 뭐 별의별 이름들을 다 짓잖아요. 그래서 특이하다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을 하고 일단 그걸 다 이렇게 적었대요. 사망일시, 뭐 그 생년월일, 그러니까 사주가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도 좀 너무 특이해서 물어봤대. 아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특이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 이게 오시기 전에 그 전화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아 그 이름도 정말 그 이 유명한 분한테 가서 장명을 해서 지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좋다고 그래갖고 지은 거라고 이름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막 그랬대.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천도제를 하는 날이 됐어요. 돈은 받았죠. 그치 제가 집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강아지들하는 거예요. 스님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게 목탁을 치고 축원을 하는데 망자 축원을 하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뭐 강아지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개님이라고 부르기라고 그렇고 견공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 천도제를 지내는데 아주 진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재미없게 전달하지만 그 이야기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다른 스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런 유사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나 봐요. 여러분 동물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망을 하면은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따르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실예를 한 2가지 들어드릴 건데요. 또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 이뻐하고 가족처럼 지냈던 아이라서 죽었는데 화장을 해서 그 유골함을 집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죽지 않은 세월 동안. 그것도 여러 마리를 제가 당장 치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보관하시는 거 아닙니다. 계속 그리워하면은요 그 아이들도 새로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빼앗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워도 속으로 그리워하셔야죠. 그 아이의 유품들 뭐 또 특히 유골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아이들 자유를 빼앗으시는 거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빼앗으시는 거고 그 집안에 묶어두고 이 진역살이 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라요. 제가 아주 조금 된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이 우연히 이제 이렇게 알게 된 분이신데 우연히 알게 됐어도 이렇게 알아온 시간은 좀 돼요. 자기 집에 좀 들려달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원인을 모르겠는데 자꾸 집에서 음식만 하면은 음식에서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그것도 뭐 바로 만들었을 땐 괜찮은데 뭐 몇 시간 지나거나 하루쯤 지나면은 이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수육을 해도 바로 했었을 때는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좋고 괜찮은데 몇 시간 두거나 뭐 다음 날 먹거나 어떤 음식을 해도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역한 냄새가 나는데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물 때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도 확인해 봤는데 그 집이 그 조금 된 얘기라서 이 자가수도를 돌려서 여러 집에서 이렇게 그 물을 뽑아서 쓰는 그런 집이었어요. 다른 집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대요. 자기네 집에서만 음식에서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난대. 상했나 싶어서 보면은 상하지도 않았고 또 이상한 냄새가 나도 하도 그러니까 음식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어보면 또 큰 이상도 없답니다. 아이들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서 즉석에서 해주고 나서 남는 건 다 버리거나 또 급할 때는 대부분 음식을 이렇게 또 시켜서 먹고 이러는 상황이래요.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모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좀 하도 와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가기 전에 그죠. 근데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가서 이렇게 봤어. 가서 봤는데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특별한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뭐 이 지신, 천신, 기타 등등 뭐 이 집안의 가택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하나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이모부 내가 그
그분은 이모 그러면서도 그분한테는 아저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부인 아저씨. 술을 워낙 많이 좋아한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쭉 둘러봤어. 계속 둘러봤어. 뭐 별로 못 느끼겠어요.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어둑어둑 떨어졌어요. 그 집에서 밥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밥이 잘 넘어가야 말이죠. 먹는 둥 마는 둥. 근데 제가 맡아봤는데 특별한 냄새가 안 나요. 뭐 이렇게 새로 음식을 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는 해가 떨어졌었을 때예요. 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해가 떨어졌어요. 제가 밤의 기운을 좀 보려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해가 떨어져 있는데 골목길에서 묘한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골목을 좀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데 골목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골목 사이사이에는 또 집들이 여러 집들이 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의 뭐 한 2, 3년도 안 되는 아주 깨끗하게 새로 지은 좋은 집도 있었어요. 근데 골목에서 이상한 기운이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홀령의 형체가 귀기의 형체가 그 골목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자세히 물었어요. 자, 이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 냄새가 오래 계속 나고 이렇게 된 게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뭐 한 십수년도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왜 참았냐 그랬더니 참은 게 아니라 뭐 굿도 해보고 뭐 수많은 이런저런 검사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대요. 집안에 뭐 배치도 바꿔보고 뭐 문도 새로 해보고 그래도 안 잡히더라는 거죠. 한동안은 냄새가 안 날 때도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 골목에 들어오는 그 집하고 거의 붙어 있는 집이 공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엔 아주 허름한 시골집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그걸 다 허물고 이렇게 새롭게 공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공사 기간 동안은 음식에서 냄새가 안 났대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가 확실하게 알았죠. 아저씨, 그 이모부 아저씨가 이제 밤에 들어오셨어요. 역시나 그날도 약주를 한 잔 근하게 걸치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제가 첫마디로 물었죠. 노상방뇨 하셨죠? 했더니 그랬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항상 하는 자리에서 하시죠? 했더니 그랬대요. 그게 바로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옆에 새로 지었다는 집, 지금 이제 그게 또 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담장에서 습관적으로 약주만 하시면은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화장실이 뭐 수세식 화장실에 그 집안에 이렇게 편하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또 요즘도 이 시골집 일반 주택에서는 화장실이 밖에 별도로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술 한잔 드시고 습관처럼 집에 오시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골목 끝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거기 소변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니? 글쎄 소변 보지 마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그 아저씨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셔서 뭐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집에서 음식 냄새 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소변을 보셔서 그런 거니까 소변 보지 마시라고, 노상방뇨 하지 마시라고, 집에 와서 소변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모한테는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아마 저 집 옛날 이거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저 집 이 짓기 전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 옛날 시골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 그 아저씨가 소변을 자주 보시는 그 자리가 입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 그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나이 먹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오래 살다가 죽은 강아지가 있대요. 개가. 그 개 때문에 그러니. 뭐 문제는 개 때문에 그렇지만 원인은 아저씨가 거기서 자꾸 노상방뇨를 해서 그렇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둘이 살았어요. 물론 그 할머니한테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좀 편찮으신 뭐 시골 분들은 대부분 나이 잡수면 또 편찮으시잖아요. 그래서 몸은 좀 편찮으셔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시다가 어느 날 너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와서 아들이 데려갔대요. 이 검사한다고 병원을 모시고 간다고 이렇게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는 중에 많이 안 좋은 이 병이 발병이 된 걸 알아서 치료한다고 이 병 고친다고 아들네 집에 계시다가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던 강아지가 이 강아지도 이 할머니랑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나이도 꽤 먹은 거예요. 이 할머니는 자식 집에 가서 계시는 동안은 이 집 이모가 밥을 준 거예요. 계속 이제 부탁을 받았으니까 생명인데 굶길 수 없잖아요. 그냥 밥을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동네에서 키울 만한 사람들 이 강아지가 그래도 이쁨을 받았나 봐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겠다 이래갖고 끌고 가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목살이를 풀르든 끊어놓든 뭐 난리를 쳐서라도 이 집에 다시 오고 문 앞에 턱 깨고 앉아서 할머니 오시기만은 기다렸던 강아지예요. 그리움에 아마 기다렸던 것 같죠. 세월이 오래 걸려 이 강아지가 밥도 잘 안 먹고 시름시름 할머니만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강아지가 죽어서 그 뒷산에 묻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 옆에 이모네 식구들이. 문제는 죽었어도 이 강아지가 할머니를 기다린다고 이 혼이 귀가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무른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이렇게 할머니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집 삼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아저씨가 집에 오는 길에 그 집에 이제 비었고 아무도 없고 뭐 그냥 이 폐허가 돼 있으니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서서 소변을 보기 시작을 한 게 버릇이 돼서 수년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소변을 보셨는데 이 집을 지키던 강아지 귀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엎드려 있는데 머리에다 자꾸 오줌을 싸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헌날 오줌을 싸니까 이 강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해코지한 건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이 소변의 기운을 그 집으로 자꾸 끌고 물고 들어간 거야. 그것도 부엌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부엌에다가 소변을 보고 나면 쓱 그 기운을 물어다가 부엌에다 던져버리니까 이 소변 냄새인 거야. 그게 아주 역하고 그래서 막걸리 뭐 소주 잔뜩 잡숫고 막 하여튼 안 좋은 그걸 거기다 다 쏟아낸 거를 엑기스만 강아지가 갖다가 이 집에 부엌에다 자꾸 물어다 놔버린 거예요. 크게 해는 안 끼치고요. 그 음식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세월이 조금 흘러서 이 집에서 이 자식들이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공사를 할 때는 그 주변에 그 공사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잔뜩 쌓아놓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잠시 동안은 이 아저씨가 거기서 소변을 보신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소변을 보셨대요. 조금 뭐 멀리 가진 않았겠죠. 그 근처에서 보셨겠죠. 그 집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다시 그 자리, 그 담벼락 밑에서 소변을 또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안 보실 때는 집에서 냄새가 안 났는데, 그러니까 공사하는 동안은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 집에서 음식에서 냄새가 또 나더라. 이 아저씨의 소변 문제였던 거예요. 노상방뇨 함부로 하면은요 더 심각한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좀 가볍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아지 훈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노상방뇨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거기서 소변을 보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뭐 특별한 다른 얘기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아무런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죠. 아마 그 강아지는 이 기운이 다 흩어질 때까지 죽지 않은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홀령은 그런 존재거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어요. 제가 전라도 나주에 그 동네 이름이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 나주 사시는 분 계신가요? 나주에 버스도 몇 대 잘 안 들어가는 그때 당신 그랬어요. 세지면이라는 곳일 거예요 아마. 나주의 세지면이라는 곳에
사회에서 만난 아는 형님이 있어서 자기가 나주 산다 놀러 가자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 그래고 놀러를 갔어요. 갔는데 그 집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선배 그 형님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제가 놀러를 가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도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어디 좀 같이 가자는 거야. 그 가자마자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손 이끌려서 갔어요. 나주 시내를. 뭐 어딘지도 정확하게 지금 찾아가라면 못 찾아가겠어요. 집에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집도 이뻐요. 1층 단독 주택인데 이렇게 그 입구 안으로 반 정도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 반 정도는 아주 조그만한 정원이 있는 거예요. 집도 이쁘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정원에서 좋지 않은 기운들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집에 여자 둘이 사는데 아주 갓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여자 둘이 사는데 이 집은 그 언니 집이에요. 어떤 여자분 자매가 사는데 언니인데 나이를 좀 먹었어요. 노처녀예요. 언니가 그 집에서 사는데 자기 동생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아기는 아주 어리고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을 잃고 그 집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못 자겠다고 있을 수 없다고 이래서 언니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언니네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고 아주 갓난쟁이 아기를 안고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같이 살게 되었죠. 그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제 뭐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되게 그 엄마가 봤었을 때 순간순간 소름 끼치고 무섭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근데 내 아이니까 걱정스럽고 때로는 사랑스럽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이래저래 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뭐 뭔가 어떻게 처치를 해보려고 해도 뭐 개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형님 어머니한테까지도 연락이 와서 이 집 가서 구술했어요. 구술했는데도 아이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자기가 못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알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알았어요. 정원을 보고 알았어요. 그 언니가 그때까지도 다른 짐승들 고양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 짐승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언니는 직업도 좋아요. 그때 은행원으로 알고 있어요. 은행 다니셨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키운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 마리. 그때도 몇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동물들이 죽으면 뭐 멀리 갖다 버리기도 그렇고 또 막 보고 싶고 그립고 애정을 되게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원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정원에 묻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여러 마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요. 그 걔네들이 그 정원에서 집안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죽은 놈들이 그냥 살아요 거기서.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자, 아기가 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와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죽은 아기 아빠가 자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심장마비로. 전혀 예비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이 아빠는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살아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부인하고 아기가 집을 떠나서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기가 얼마나 보고 싶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정말 이거 그 상황을 알면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신혼 초에 그 사랑하고 아름답게 막 서로 뜨겁게 이렇게 세상을 막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기가 너무 보고 싶고 부인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인과 아기는 집에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 아빠가 이 처형집에를 찾아오는 거예요. 처형집에 찾아와서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아기 쓰다듬어도 보고 안아도 보고 이러면서 아기를 자꾸 건드렸어요. 자, 문제는 그 집에 동물의 혼령들이 먼저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아빠가 아기를 건드리지 않았었으면 특별한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 집에 아주 조그맣고 이쁜 아기가 오니까 동물들도 아기를 이뻐한 거예요. 이제 막 옹알이하고 막 이런 아기니까 이뻐한 거야. 근데 다른 존재가 와갖고 아기를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홀령과 홀령들이 봤었을 때 이게 좋지 않은 거야. 자기들하고도 기운도 안 맞을 뿐더러 밖에서 다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와갖고 자기가 이뻐하는 아기를 자꾸 건드리니까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 죽은 녀석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시기와 질투를 한다 하더라도 아기가 튼튼한 보호막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큰 해를 입질 않는데 아빠 홀령이 건드린 것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빠는 DNA적으로, 유전적으로, 혈연적으로, 신연적으로 아이와는 이 부모니까, 아빠니까 거의 일치하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아이를 자꾸 죽은 존재가 건드리니까 아이의 보호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꾸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 이 홀령이 와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이쁘다고 거저게 맴돌고 같이 누워있고 이렇게 핥고 이래도 아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질 않았는데 보호막이 걷어지고 깨지니까 얘네들도 와갖고 이쁘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두 개의 기운이 교차를 하니까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그러니까 몇 달이 흐르고 나니까 이 고양이 강아지 이 녀석들이 이 질투도 심해지고 기분도 더 상하니까 아이를 건드리는 게 좀 강해집니다. 강해지다가 그 기운이 아이한테 아예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한테 아예 잠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이 이상해지고 막 행동이 고양이 흉내도 냈다가 말도 잘 못하는 게 강아지 흉내도 냈다가 아이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고 이모가 안아주고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조차도 이상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낼 수 있는 눈빛이 아닌 거예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건드리려고 할 때 지들이 그 안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게, 터치 못하게.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이상한 귀기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선배 형님 어머니가 구술했었어도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보호막만 쳐놓은 거예요. 귀기가 다 침범한 상태에서 다시 캡슐처럼 이렇게 뭘 커버를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더 나빠지죠. 약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나쁜 게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기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 더 날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 몸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아빠가 왔었을 때는 또 커버가 쳐져 있다 보니까 강제적인 이 기운이 쳐져 있다 보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더 강하게 아이를 건드리는 거예요. 안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기운으로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갔었어요. 물론 모두 걷어주었어요. 그때 가서 한 이틀을 그 집에 머물면서 작게 뭐 구슬 벌써 했었기 때문에 그 뒤라서 작게라도 상을 차려놓고 다시 빌고 홀령의 존재들을 불러서 그 아빠는 아빠대로 더 이상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당신이 이 집에 오는 것조차도 썩 좋지 않으니까 당신은 이제 죽은 자니까 사사법을 따라서 가라. 라고 이제 그 천도를 하고 이 동물들은 유해까지도 있는 것들은 다 그 걷어서 다른 야산에 묻어줬어요. 다른 야산에 묻어주고 이 언니 되는 사람은 아예 거길 찾아가지도 못하게 그냥 그 얻다 묻었다 알리지 않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그 수습해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서 아예 묻어줬어요. 묻어주고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결계를 쳤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 덮어져 있었던 기운은 모두 걷어내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그때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점점 사람다워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홀령 그러면은 인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반려동물 정말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간과 동물은 어떤 형태로든 합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키우다가 이승에서의 생을 다 마감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으시면요.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그냥
화장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묻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음에서 그리워하는 생각들은 누구나 뭐 일부러 지워라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너무 쉽게 잊혀지면 또 섭섭해합니다. 죽은 존재들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잊으면 섭섭해해요. 하지만 너무 길게 끌고 있어도 좋지 않아요. 정도껏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물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그 이외에 더 험악하고 아주 불편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는데요. 굳이 여러분들께 그런 사례까지 들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여하튼 내가 내 집안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세계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게 훨씬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대을법사였습니다. 현명한 애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